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보겠습니다. 오 기자,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개선된 모습인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말씀하신 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다리던 강세장을 보여줬는데요. 폭풍처럼 몰아쳤던 은행권 위기가 수습이 되면서 증시도 회복세를 보인 겁니다. 투심이 시장 상황이 안정됐다고 느끼면서 공포지수도 안정세였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닥친 직후였던 지난 13일에는 26을 넘어섰던 이 VIX 지수가요. 오늘은 20 미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된 겁니다. 은행주들도 줄줄이 강세였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5.63%, 팩웨스트 뱅코프가 5.06% 올랐고요. 이 밖에 대형 은행들도 웰스파고가 2.12%,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6%, 시티그룹이 1.61%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연이은 악재에 정말 숨돌림 틈 없던 시장이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권발 위기가 좀 잦아들었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이 마음 정도는 가지고 계신 편이 좋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요. 은행발 위기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은행 위기가 퍼지는 마지막 시기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권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어찌저찌 수습을 했지만 이 드러난 문제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스탠퍼드대 교수인 아미트 세르 교수는요. 최근 연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SVB보다 자산 가치의 손실률이 더 큰 미국의 은행들이 500여 곳이나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SVB, 시그니처 은행들이었지만 다른 중소은행들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도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비중이 큰 은행으로 킥오프 또 뱅크 유나이티드 등을 제시하면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시장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야겠죠.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네. 크게 뛰었더라고요. 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씻어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 어제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우선 성적표는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출액이 약 37억 달러, 영업 손실은 약 23억 달러로 분기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요, 이 투심을 자극한 건 산제이 메흐로트나 이 CEO의 발언이었는데요. 고객 재고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업계 수급 균형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피력을 한 겁니다. 이번 성적표는 형편이 없었지만 앞으로 업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도체 업황, 바닥론을 시사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반도체주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주가 반등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The fact that Micron is showing some strength and showing that the cyclical side even of tech is still doing pretty well is kind of allaying some fears about future recession, about future demand, about future capex. So kind of some of the things that people were worried about coming into today and coming into that report are being buffered and basically allayed by some of this Micron news and guidance. 예, 사실 실적 부진 우려가 더 길게 장기화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참 다행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좀 개선된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 마이크론의 감원 확대 소식도요.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원래는 올해 감원 규모를 기존의 10%를 제시했는데 15%로 이 규모를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여러 가지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날 마이크론은 7.19%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른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힌 기업들도 상승세였습니다. 어제 감원 3.6%의 직원들 7,000명 규모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던 디즈니도 이날 2.1%가량 올랐습니다. 예. 전기차 업체죠. 이 루시드도요. 직원의 18%, 약 1,3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히면서 2%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상승세가 랠리로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관건은 연준의 또 금리 정책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의견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파월은요,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가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월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사석을 가졌는데요. 점도표를 가리키면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남았다고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도표상 목표 금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5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내비쳤다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인 EY 파르테논에서도요, 은행 상황이 상당 부분 수습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연준이 5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KPMG에서는요, 은행권 문제로 신용 긴축이 우려된다면서 이 은행권 문제의 불확실성이 만연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이 이제는 적절해 보인다며 금리 인상 중단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물론 이 금리 정책도 중요한 포인트지만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이 실적 시즌에서도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어지는지 이 부분까지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베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